자, 앞에서 우리가 전기력과 전기장, 전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그 다음에 회로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항이라던가 또 축전기의 전기 용량으로 대별되는 이야기들 했었죠. 그래서 RC 회로도 배우고 그랬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기력과 대조가 되는 자기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 파트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었던 굉장히 중요한 법칙들이 있었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 가우스의 법칙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기 맨 앞부분에 배웠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전하가 어떤 힘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었던 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두 개의 점전하가 있을 때 그 두 점전하 사이에 정전기력이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두 개의 전하가 힘을 주고받느냐, 접촉되어 있지 않고 비접촉 상태에서 어떻게 힘을 주고받느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 마이클 페러데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해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가우스가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어떤 폐곡면, 가우스면을 잡고 나면 그 가우스면을 뚫고 지나가는 전기장들의 총합을, 그렇죠, 면적분으로 표시하면 그게 뭐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예, 그 가우스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의 총합, 알짜 전하량과 비례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우스 법칙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쿨롱의 법칙은 가우스 법칙의 특수한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더 일반적인 법칙이고 쿨롱의 법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전기력에 대한 건데 이번에 이제 자기력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배울 텐데, 자기력에서 쿨롱의 법칙하고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비오-사바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오라는 사람하고 사바로라는 사람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얻어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쿨롱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우스 법칙처럼 일반화시킨 법칙이 뭐냐? 비오-사바르가 연구 논문을 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앙페르라는 사람이 논문을 씁니다. 이 사람이 했던 앙페르의 법칙이 비오-사바르 법칙의 일반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일반화시킨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과 가우스의 법칙이 연결되듯이 비오-사바르 법칙하고 앙페르 법칙이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도선의 전하 분포가 있을 때 그것을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해라, 그리고 가우스 법칙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그게 결과가 같은지 비교해라,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듯이 여기서도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계산해라, 그 다음에 앙페르 법칙으로 계산해라, 그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해라,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18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시절까지만 해도 전기력과 자기력은 별개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력은 뭐니까? 자기력은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었죠. 그래서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고 S극과 S극도 서로 밀어냅니다. 그죠? N극과 S극은 물론 끌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점전하들에서 같은 부호를 갖는 점전하끼리는 서로 밀고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점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것과 아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전기력은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힘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기력은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배워야 될 내용에 무엇이 있냐면, 자,
맥스웰이라는 영국 물리학자가 등장하면서 전기력과 자기력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냅니다. 그게 결국은 전자기파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마르코니라던가 헤르츠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직접 해가지고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맥스웰의 전자기파에 대한 예견에서 비롯되는데, 맥스웰이 결국 한 것은 뭐예요? 전기력하고 자기력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었던 상대성 이론하고 또 연결돼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인슈타인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상대론적인 관점에서도 전기력과 자기력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자기력 수업을 들어가는 초반에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력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석이 N극하고 S극이 달라붙고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로렌츠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로렌츠의 힘이 뭐냐? 로렌츠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데 그 전하를 띤 입자가 전기장이나 자기장 내부에서 힘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앞부분에 이 내용은 배웠죠. 그렇죠? 왜? 전기장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그렇죠.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 게 전기장이었기 때문에 F는 Q 곱하기 2라는 것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전기장이 있는데, 그렇죠? 전기장이 이와 같이 있는데 이 안에 Q라는 전하가 들어있다 하면은 이 Q가 양전을 띄고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이고, 이 Q가 음전을 띄고 있다면 어떻게 힘을 받아요?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F하고 E가 서로 어때요? 평행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하량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F하고 E는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180도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전기장에서는 전기장 내부에 있는 전하는 정지해 있어도 되고 움직여도 돼요. 정지를 해 있든 움직이고 있든 간에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요 텀이에요. 요 텀을 보면 뭐냐면 이 B라는 것은 자기장을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그 이전에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자, 자석이 밑에 있고 그 위에 유리판을 놓은 다음에 유리판 위에다가 철가루들을 놨더니 철가루들이 어떤 패턴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패턴을 놀랍게도 마이클 패러데이가 자기력선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유추해 가지고 전기장이라는 개념 역시 있을 것이다 라고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B라는 것이 바로 자기장을 나타내는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이 V가 뭐냐? 이 V가 바로 전하의 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V가 의미하는 바가 전하의 속도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움직이는 전하만 자기장 B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하고 자기장에 대해서 전하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전기장 내부에서는 전하가 움직이든 정지해 있든 상관없이 전기력을 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장 내에서는 정지해 있는 전하는 힘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 전하만이 힘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받는 힘, 자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받는 힘을 이와 같이 F sub E하고 F sub B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했을 때 여기 보면은 지금 V하고 B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죠. 외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외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의 크기가 두 개의 벡터 V하고 B의 크기에 사인 세타 텀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뭐예요? 세타가 그렇죠. 전하의 속도 벡터하고 자기장 벡터하고 사이각이 세타일 때 그 사인 값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을 취하고 그 방향은 이쪽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전하의 속도와도 직각이고 자기장의 방향하고도 직각이 되는 동시에 직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도하고 자기장이 만드는 평행사 변형을 품는 그 평면의 직각인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적에 대해서는 아마 미적분학 시간이나 이럴 때 배웠겠지만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본적인 XYZ 데카르트 좌표계를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 X, Y, Z 이런 좌표계가 있다고 치면 X하고 Y의 외적은 뭐예요? Z방향을 가리켜요. 그리고 Y하고 Z의 외적은 그 순서에 의해서는 이게 X방향을 가리켜요. 그렇죠? 그리고 Z하고 X의 외적은 요 순서예요. Z 먼저 나오고 X로 나올 때 그때 Y 방향을 가리켜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V가 예를 들어서 V0의 X 햇이다. 그리고 B 자기장이 B0의 Y 햇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F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FB가 이와 같이 쓰죠. Q의 V 크로스 B니까 그러면 Q의 V0의 X 햇 크로스 여기는 B0의 Y 햇 그렇죠? 그런데 B0는 어차피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빼서 Q V0 B0 쓰고 X 햇 크로스 Y 햇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X 햇하고 Y 햇의 크로스가 얼마라고 했어요? Z 햇.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은 Q의 V0 B0의 Z 햇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이 그죠? Z축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전에 제가 요걸 써놨는데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으면 전기장은 우리가 이와 같은 국제 표준 단위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SI 유닛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1 뉴턴 퍼 쿨론이죠. 1 뉴턴 퍼 쿨론. 그런데 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1 볼트 퍼 미터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다 기억하죠? V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되니까요? 인테그랄 E dl. 그래서 전기장하고 그죠? 어떤 변이 벡터의 내적으로 해서 적분을 하니까 요거의 단위는 뭐예요? 볼트고 요거의 단위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길이의 단위를 갖죠. 어떤 거에다 길이의 단위를 곱했을 때 그게 볼트의 단위가 돼야 되니까 얘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요? 볼트 퍼 미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은 뉴턴 퍼 쿨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볼트 퍼 미터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대비되는 자기장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테슬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테슬라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죠? 테슬라는 유명한 그죠? 동유럽계
출신의 기술자이자 과학자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죠. 에디슨과 같이 활동했었던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자기장의 단위 테슬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장에 대한 국제 표준 단위가 되겠어요. 이것을 다른 기본 단위들의 곱으로 표현하면 뉴턴 퍼 암페어 퍼 미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1뉴턴의 힘이 어떻다? 전류 암페어당 그리고 미터당으로 표현된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1테슬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력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로 표현되는 국제 표준 단위를 갖는 자기장이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어떤 전하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자기력 FB는 어떻게 된다? Q 곱하기 V 크로스 B로 표현된다. 외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외적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 그 크기가 각각의 벡터의 크기하고 그 두 벡터가 끼어있는 각 세타의 사인 값으로 표현되고 그게 바로 크기가 그렇다는 거고 방향은 어떻다? 방향은 두 벡터를 품는 평면의 직각방향이다. 근데 직각방향은 이쪽 방향도 되고 반대 방향도 되는데 한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방향을 선택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와 같이 데카르트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x 크로스 y는 z, y 크로스 z는 x, z 크로스 x는 y가 되게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정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